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6일 신묘 두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원잡사 윤자운에게 요동을 탐지하여 아래고 동봉한 사목대로 지휘하게 하다.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원잡사 윤자운에게 치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지금 야인으로 서울에 온 자를 매우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건주의를 정토하는지의 여부를 안두에 돌려보내려고 하니 경이 데리고 간 별통사 3인 가운데서 능히 그 사정을 정탐할 수 있는 자를 택하여 요동에 보내어 탐지하여 아래도록 하고 아울러 이 동봉한 사목을 잘 살펴서 지휘하라. 일 전번에 온 사목에 이르기를 요동에서 건주의를 정벌할 것을 황적께 추청하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징병할 것을 청한다고 하였으니 이미 이것을 추청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자세히 문견하여 알아보도록 하고 만약에 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면 저들과 우리의 발병하는 날짜와 기일을 자세히 묻도록 하고 만약에 추청하여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요동의 비어와 포치가 어떠한가를 자세히 문견하도록 하라. 1. 새 사신을 알련하고 말하기를 석섬이 돌아와서 우리 전하께서 새 대인이 요동에 이미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동팔참의 노상에 눈이 깊이 쌓여서 대인께서 길을 떠나시는 것의 지속을 알 수 없음을 생각하시고 신으로 하여금 종자에게 기글을 탐문하게 하시어 지금 와서 외인에게 물었더니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감히 와서 알현합니다 하고 또 별도로 최안과 정동을 만나보고 건주의를 정벌하는 것 등의 일을 은밀히 물어보되 만약에 무슨 이유로 묻느냐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지금 외인에게 들으니 건주의를 정벌하는 일을 떠들썩하게 말하고 또 지난해에 입성할 때도 우리 변장을 징병하였으니 미리 알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이 임시번통으로 말하여 자세히 묻는 것이 가하다. 1. 사신이 이미 요동을 출발하여 증로에서 만나게 된다면 다만 종자에게 문안만을 말하고 성식을 묻지 말고 와서 사신이 의주에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원접사가 상세히 물어서 치게 하라. 예종실록 3권 예종특위년 1월 26일 신묘 세번째 기사 평안 서도 절도사 김견수와 의주목사 김백겸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통사가 성식을 문견하는 일로 요동에 가니 본주와 둔병 군사 중에서 기병 10인을 뽑아주어 호송하게 하라 하였다.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6일 신묘 네번째 기사 경상 주화도 절도사 한치이가 흰꽁을 예천군을 잡아바쳤다. 예천군에서 잡아바쳤다.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6일 신묘 다섯번째 기사 올량한 만호 김색 고특 등 8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6일 신묘 여섯번째 기사 성균 진사 권추가 상사여 시사 10소를 논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세조의 빈소를 5개월 동안 기다리지 아니고 장사 지냈으니 불가하며 귀성군 이중과 조성문 등이 강순과 남이의 술중에 떨어져서 이 시해를 군문에서 바로 죽이고 골하에 잡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불가하며 강순과 남이는 볼에 등망이 없는데 세조께서 높은 관지를 초수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어진 사람에게 책비하였으니 세조께서도 역시 지인지감이 적으셨습니다. 제읍의 수령들이 술을 지니고 이리저리 다니며 놀면서 민사를 돌보지 아니하니 불가합니다. 하여 말이 매우 강망하고 찬란하였다. 임금이 소를 보고 승정원에 내린 승정원의 쌀이길 이 사람은 시설을 망령되게 말하고 또 그 말이 또한 불손에 청컨대 국문하소산이 승정원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이때 권추가 이미 귀양하였으므로 도성지 권강미 의금부에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려고 하니 고령군 신숙주가 말하기를 일개 스승이 어찌 시의를 알겠는가? 의금부에 내린다면 너무 과하지 않겠는가? 우선 본가에 알려서 제 스스로 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는데 권감이 옳게 여기고 권추의 가동을 불러서 그를 데려오고 오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권추가 이르니 동부승지 정효성이 조목조목 따져 물으니 권추의 대답에 분명하지 못하고 말과 글이 서로 달랐으며 수령 등의 일에 이르렀어도 당시에 바로 지적해 되지 못하였다. 마침내 공초를 받아서 아뢰니 전지하기를
내가 본래 죄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말한 것이 하도 명랑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물은 것뿐이다. 그것을 다시 묻지 말라 했다. 이것은 송희언이 상서하여 현지를 입었으므로 유생들이 다투어 이를 본받으려 함이었다. 책비는 남에게 대하여 여러 가지 할 일을 다 잘하기를 요구합니다. 인지감은 사람을 잘 알아보는 식견이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2월 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쌀에기를 민발은 난신 민서의 아우로서 그 죄가 용서할 수 없는 데에 있는데 특별히 관전을 베풀어 다만 외방에 유배하셨는데 지금 수개월이 못되어 서울로 소환하시니 신등은 불가하게 생각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용서하여 소환하는 것은 그 제도를 아껴서도 아니고 또한 사랑하여서도 아니다. 다만 선왕의 애휴하는 뜻을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또 민발은 영무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만 그를 용서하여 놓아주는 것뿐 아니라 내가 마땅 이를 쓰겠다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난신의 처첩과 가족을 종친과 대신에게 내려주게 하다. 의금부와 장례원에 전지하기를 난신의 아비 문치빈의 처 성비와 신정보의 아내 소사를 흥양군 신혼에게 내려주고 문치빈의 첩 눌가를 밀성군 이침에게 내려주고 그 첩의 딸 문용비를 덕원군 이서에게 내려주고 소사를 영승군 이부에게 내려주고 강석손의 첩 관음비를 귀성군 이준에게 내려주고 강순의 첩 춘월을 청성군 심회에게 내려주고 그 아내 부귀를 졸환 영의정 박원영에게 내려주고 조경치의 계모 종금을 하승군 정현조에게 내려주고 민서의 첩의 딸 민성구지를 거평군 이복에게 내려주고 장순지의 첩 용비를 좌승지 이극정에게 내려주고 전실의 아내 골월을 죽상군 박지번에게 내려주고 강석손의 첩 옥금을 하동군 정인지에게 내려주고 오치곤의 딸 오비를 봉원군 정창손에게 내려주고 오치곤의 어미 복지를 창녕군 조성문에게 내려주고 그 누이 오음죽을 청천군 한백륜에게 내려주고 최계지의 아내 경순을 서평군 한계희에게 내려주고 민서의 아내 석비를 호주판서 노사신에게 내려주고 최계지의 첩 검은덕을 병조판서 박중선에게 내려주고 변자의 딸 변소사를 지사 홍흥에게 내려주고 장익지의 아내 보덕을 신천군 강군에게 내려주고 민서의 딸 민중비를 파산군 조등님에게 내려주고 장순지의 아내 양비를 병조참판 신승선에게 내려주고 최계지의 첩 유위를 도승지 공감에게 내려주고 장서의 아내 중금을 우승지 세겸에게 내려주고 김실의 아내 선장을 좌부승지 윤계겸에게 내려주고 고봉로의 아내 보현을 동부승지 정효상에게 내려주고 문효량의 아내 은비를 원성군 안준경에게 내려주고 그 첩 고읍상을 행호군 권찬에게 내려주고 장서의 첩 연비를 상전에게 내려주고 서경생의 딸 서송강을 상금 효감에게 내려주고 변자의 아내 종생을 합천군 이존명에게 내려주고 장서의 첩 계덕을 상상군 유헌에게 내려주라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2월 8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신혼에게 하사한 준 기생 탕문아를 진의 관비로 정속시키게 하다. 흥양군 신혼이 아뢰기를 전일에 하사받은 난신남이의 첩 탕문아는 어진에서 정제하던 자임으로 신이 감히 가비로서 부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앞서 기생 월중매와 초요갱 등이 난신의 첩들로서 모두 다 본역에 그들이 종속되었으니 청컨대 이를 개정하소서 하니 의금부와 장례원에 전지하기를 신운에게 하사해준 기생 탕문아는 그대로 진의 관비로 정속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3번 예정 1년 2월 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이 앞서 공주 좌랑 경준이 본조에 숙직하며 도둑을 막지 못하여 언기를 잃어버려 옥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를 의금부에 사례기를 참이 노득기는 경준과 더불어 같은 관세에 있으면서 형조의 이문에 즉시 계달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노득기로도
또 아울러 공문하게 하소서 했다.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도둑 맞은 일을 어찌 관리가 알 수 있겠는가? 그 정상이 가긍하지 아니한가 하니 조하승지 이극증 등이 아뢰기를 경주는 정상이 없으나 도둑을 맞고 즉시 계달하지 아니하였고 또 3일이 지나서야 형조에 의문하였으니 그 지환한 주에는 면할 수 없습니다. 의금부에서 묻는 것도 또한 이것일 따름입니다. 하니 명하에 석방하게 하였다. 예정시력 3건 예정 1년 2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공기시 판관 정이원이 아들을 시켜 권위를 결박시키니 공문하게 하다. 공기시 판관 정의원이 그 오촌질 생원 권위와 더불어 노비를 소송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정의원이 그 아들 정정을 보내어 형조의 장수를 청하여 이들과 함께 권위의 집에 갔어 권위를 결박하여 그의 집들 가운데 눈 위에다 놓아두고 밤을 새고 한낮이 되어도 오히려 놓아주지 아니하므로 권위의 아내가 정의원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닫아 거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울기를 매우 애통하게 하였다. 이웃 사람이 가여워서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어제 정의원의 아들 정정이 내 남편을 결박해 왔는데 그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우는 것이니 나를 위해서 살펴보아 달라 하였다. 그리하여 이웃 사람이 살펴보니 권위가 과연 계단 위의 창밖에 꿇어 앉아 있었는데 이때 마침 그 족인 안근이 와서 구원해 주어서 풀려나게 되었다. 이때 이르러 권위의 오촌숙인 무령군 유자광이 그 연후를 자세히 가져 아뢰니 성정원에 명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곧 정정과 증인들을 불러서 사실을 물으니 모두 대답하기를 사실대로 하였으므로 의금부에 명하여 취획하게 하였다. 이때 정의원이 이성 현감을 제수받아 길을 떠난 지 하루가 되었는데 이를 잡아오게 하여 공문하는 데 참여하게 하였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1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추천령 이숭득이 일찍이 이웃 사람이 유중손의 가비를 와 간통하여 그 부친상을 당하고도 오히려 상중을 하여 임신하게 이르렀고 세조의 상에 미쳐서도 여전히 가까이 하였으므로 종부시에서 핵실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승정원에 물으니 승정원에 아뢰기를 소은왕의 상중에 동학정 이기가 범간하여 희천에 유배되었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승독은 부친의 상중에 있는데도 국휴를 만났는데도 공연히 엄난한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나 어찌 동학정 이기에게 비하겠는가? 마땅히 중조에 처해야 할 것이나 우선 고신을 거두고 원방에 안치하라 하였다. 예정시록 3번 예정 1년 2월 1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공조참이 노득기는 이품의 직을 승수하고 사선부정 성률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라 하였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1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처음에 황해도에 흉년이 들어 관찰사 김영유가 절도사 선영에게 이문하의 병선으로 고왕할 소금을 산간거울에 조운하게 하였는데 차사원 강음 현감 최철석이 만호와 더불어 풍수를 살피지 아니고 발선하기를 독촉해서 마침내 배가 침몰하게 되어 성군이 죽은 자가 많았다. 그리하여 경찰관 최호를 보내 이를 조사하도록 명하였는데 최철석과 평사 이 산보가 복제하지 않으므로 형조로 하여금 금문하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형조에서 서리를 파견하여 최철석과 이산보 선영을 잡아오게 하고 이문하에 취획하기를 청하니 명하여 최철석만 파직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문에 붙이게 하였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11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국상 3년 동안 민가에서 풍악을 울리고 엄사를 행하는 것을 사헌부와 한성부에서 검단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11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하기를 민발에 이미 사유를 입었으니 그 아들도 마땅히 연좌에서 면하여 주고 민발의 고신을 환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11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간관으로서 종사관이 되는 것은 구례에 어긋나다고 아뢰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고령군 신석주가 사헌장릉 김경광으로 종사관을 삼으니 명하여 개차하게 하셨고 상당군 한명의 종사관 정문형은 외방에 있었는데 본원의 사관에
제수되자 고속으로 소환하셨는데 지금 헌납 조관이 진서 대장군 구치관의 종사관이 되었으므로 그때 신은 생각하기를 이미 임기가 찼으니 마땅히 천전되리라 여겼으며 또 위방에서 종사하였으므로 반드시 고쳐 제수하리라 생각하였는데 얼마 아니 되어 사관으로 올려 삼으시고는 지금까지 소환하지 않으시니 만약에 조관이 마땅히 간원의 직을 제수받아야 한다면 종사관을 개최하는 것이 가하고 마땅히 종사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면 간관을 마땅히 개최하는 것이 가합니다. 간관으로서 남에게 종사하는 것은 불의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비록 간원이라 하더라도 그 제주가 종사관의 직책을 감당할 만하다면 무슨 해가 됨이 있겠는가? 내 말은 잘못이다 하고 명하여 음식을 대접해 먹여서 보내게 하였다. 여종실록 3권 여종 1년 2월 12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진서 대장군 구치관과 평안 동도 절도사 황사윤 서도 절도사 김견수에게 유시하기를 사은사 홍윤성의 호송군 700명을 번을 들었거나 교대한 갑사 정병을 물론하고 장실한 자를 조발해서 장수 2명을 택하여 나누 영솔해서 들여보내라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2월 11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천능할 때의 물선을 광능의 예의에 의하여 내 자시로 하여금 전장하여 공진하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2월 1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평안 관찰사 허종이 치게 하기를 정조사에 앞서 온 통사 안인의가 말하기를 새 사신이 두목 52인과 괴자 400여강을 대동하고 이달 초 9일에 요동을 출발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니 승정원의 명하에 제도 관찰사에게 치서하여 지대할 재반사를 조치하여 판비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1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흥양군 신운에게 정한대부를 더하여 주고 죽산군 박지번에게 가정대부를 더하여 주고 권찬을 현복군으로 성류를 공조 참의로 신자승을 성균관 대사승으로 이배륜을 사선부정으로 한한을 사제감 첨정으로 최세현을 형조 주하랑으로 윤보를 종부시 주부로 삼았는데 이날은 대내에서 특별히 제수된 자가 많았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벼슬의 제수는 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처음으로 행하는 정사이니 더욱이 삼가야 할 것인데 지금 연줄이 의하여 청탁하고 제 스스로 관작을 차지한 자가 있으니 이러한 풍토를 잘하게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금지할 조령을 의논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니 도승지 공감이 대답하기를 상상의 교지가 윤당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언어의 출입이 본언을 통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대내를 통하기 때문에 신등이 능히 금할 바가 못되며 또 대사헌이 비록 정청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직을 받는 사람이 모두 대내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그 형세가 알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상의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13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직전과 공신전 별사전을 수주할 때 과중하게 거두는 자를 취획하게 하다. 호주에서 아뢰기를 무릇 직진전과 공신전 별사전을 수주할 때 높고 무겁게 수납하고 아우러 잔물까지 거두는 자가 있으니 청컨대 전주로 하여금 산부에 고하게 하 이를 취획해서 죄를 가하도록 하고 함부로 거두어들인 물건과 원전의 본세를 모두 관가에 몰입하되 혹시 전주가 그 호강함을 믿고 한거하여 납입하지 않는 자도 또한 주의를 과하게 하고 그 납입하지 않는 전세 원전을 아우러 관가에 몰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치록 3권 예정 1년 2월 13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성균관의 첩정에 의하여 하랬기를 본관의 노비는 바로 문성공 안향이 바친 자기의 노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처의 차비로 많이 이역시켰으니 국가에서 인재를 양육하는 뜻의 어긋남이 있고 또 선영께서 선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현재를 위하여 입관시킨 뜻이 아닙니다. 참건대 이제부터는 제처의 이역시키지 말고 오로지 양연하는 일만을 맡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14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환관을 보내어 첨지싹 이 구종직의 집에 선운을 하사하였으므로 구종직이 사은실을 지어 올리니 성정원으로 하여금 음식을 대접하여 먹이게 하고 어서로 이르기를 내가 경의 노실한 수제를 아름답게 여기니 사양하지 말고 즐겁게 마셔라 하였다. 구종직이 원상 한 명이와 승지들과 더불어 마음껏 취하고 마시어 돌아갔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6월 14일 기한 두 번째 기사. 대비와 중궁 수빈 이외에 벼슬을 자청하는 자는 영원히 소용치 말게 하다. 어차를 승정원과 사헌부에 내리기를 크게 생각하건대 우리 조정께서 천명을 크게 받아 시랑을 제거하여 평정하시고 이 나라 백성을 어루만져 구제한 것이 지극하고 그지 없다. 그런데도 명령을 어기는 자가 간혹 있어 우리 황고 세조 대왕께서 천운에 응하여 잔흉을 제거하시고 전너를 빛나게 이으셔서 대업의 위태함을 다시 안정하게 하시고 종사가 망해감을 다시 존속하게 하셨으니 그 공덕의 뛰어남이 어느 누가 이보다 더 하겠는가. 내가 덕이 적은 몸으로 문득 만백성에 임하게 되어 소위 한식하고 부화된 말을 능히 하지 못함을 항상 두려워하며 공경들의 힘에 힘입어 이 나라 백성들을 수역에서 영원히 구제하고자 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미혹하고 잣단 무리들이 간혹 세력을 믿고 횡행하며 혹은 사슬을 다투어가며 분주히 청탁을 하니 심히 밝은 정사의 뜻에 어긋나고 또한 신화된 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대비와 중궁, 수빈 이외에 벼슬을 자청하는 자는 그 직첩을 거두고 영원히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2월 14일 기한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강릉부 산산 제언을 상원세에게 주고 또 자벽과 연분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2월 14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원접사에게 내달 초 8, 9일경에 입경하게 하다.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원접사에게 치서하기를 명나라 사신이 과이연 초 9일에 요동을 출발했다면 15일, 16일 사이에 압록강을 도강할 것이고 서울에 입경하는 것은 내달 초 2, 3일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 제읍의 수령들이 지금 천릉의 차사원으로 각기 일을 맡았기 때문에 명나라 사신을 공론하는 여러 가지 일을 미처 판비하지 못할 것이니 경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서서히 행로하게 하여서 모름지기 내달 초 8, 9일경에 입경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14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정조사의 통사로서 먼저 온 안인이가 복명하다. 승려원에서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징병할 것의 여부를 물으니 안인이가 대답하기를 간군과 태감, 총병관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건주리를 정벌하려고 하여 요동에 도착하였는데 먼저 사람을 시켜 건주에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가 번경을 침범하여 막히게 하였으니 지금 가서 무찌르러 멸할 것이다. 만약에 가서 귀순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속히 진공하도록 하라 하니 야인 5, 6명이 곧 투항하여 귀조하였으므로 총병관 등이 곧 돌아갔습니다. 하여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1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영창전에 나아가 상식을 오리고 마침내 칠덕정에 거동하여 열병하였다. 병조판서 박중선을 좌상대장으로 삼고 예성군 어유소를 우상대장으로 삼고 무령군 유자광을 중상대장으로 삼고는 명하여 정각을 불도록 하고 삼상으로 하여금 합전의 형상을 짓게 하였다. 박중선이 원진을 벌려 그 항우를 섬기게 하니 사자 위장 이극균에게 명하여 겸사법과 내금이 수백 명을 거느리고 진속으로 돌진하게 하니 이극균 등이 말을 달려 들어가 기치를 뽑아 가지고 돌아왔다. 어유수는 또한 진을 벌려 급으로 항우를 지으니 사람들이 모두 기치를 뽑지 못할 것이라 여겼다. 임금이 겸사법 동청주 등에게 명하여 진 속으로 돌진하게 하니 어유수가 동청주를 진중에서 사로잡아 포박하였다. 열병이 끝나자 제장들을 불러서 승부를 개교하여 승자에게 각각 내구마 한 풀씩을 하사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1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무고죄로 귀양 가던 김유지가 두 번이나 도망침으로 차명에 처하게 하다.
김유지가 김효명이 화약을 훔쳐 반역을 귀한다고 무고한 일에 좌죄되어 강원도 회양부로 귀양가다가 중도에서 도망에 달아났고 뒤에 양민을 강압하여 종을 삼은 일로 인하여 또다시 이 도로 유배되자 또 도망하여 달아났었는데 이때 이르러 와서 고하기를 이윤인과 김치원, 박정희 등이 사설에 서로 모여 이를 회의합니다 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 보니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의금부의 사례기라 김유진은 남을 무고한 죄로 2번이나 변경지방 귀양가다가 모두 도망하여 배수에 이르지 않았으니 마땅히 처참하여야 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이날에 세종의 국기일이므로 사람을 형벌해서는 아니 되는데 의금부에서 다시 아뢰지 아니하고 참행에 처하였다. 승정원에서 쫓아가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의금부 지사 김길통, 동지사 고태필 이 대죄하기를 청하였는데 전지하기를 김유지의 죄는 진술로 용서하기 어려우나 경들과 성지들이 모두 살피지를 못하였으니 과연 죄가 있다 하고는 술로서 벌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2월 16일 신축 2번째 기사 교화인 전훈도 현극민이 봉사 10여조를 올리는 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현극민이 진술한 바는 간혹 쓸만한 데가 있으니 옷 한 벌을 내려줌이 가하다 하고 마침내 어찰로 팔도관찰사와 절도사, 수군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군사를 교련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니 늦추어서도 안 되고 또한 노역을 시켜서도 안 된다. 우리 세조 대왕께서는 제도의 명령을 내리셔서 한 달에 2번씩 멸병을 하셨으니 나라를 굳건히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도가 이보다 귀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간혹 섭전을 핑계하여 군사를 모아 사냥을 하는 자가 있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원망을 품고 농상이 제철을 잃게 되니 이제부터 열병과 섭전을 핑계하여 군사를 피곤하게 하는 자는 군율로서 직단하라 하였으니 현경민의 말을 좇은 것이었다. 예정치록 3권 예정 1년 2월 16일 신축 3번째 기사 감찰 이 인문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본대로서 군자 정선감에 있는데 환관 전근이 말을 달려 신이 앉아 있는 곳으로 들어왔으나 수감하는 군사가 이를 금하여 저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은 공수하고 일어나 서는데 전근은 마상에 그대로 앉아서 내려다보며 조금도 예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청컨대 비엄하게 하소서 전지하기를 비엄하지 마라. 내가 마땅히 전균을 책하겠다 했다. 이때 환관들이 조정을 업신여겨 욕을 보임이 다분히 이와 같았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17일 이민 첫번째 기사 임금이 원상 조성문에게 묻기를 내가 태비의 존호를 가상하려고 하는데 어떠 하겠는가 하니 조성문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일찍이 가상했어야 옳을 것인데 신들이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조성문이 2가지 호를 의논하여 아뢰니 임금이 광천, 자성, 창신, 순덕, 휘이, 선열, 왕대비로 칭정하였다.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17일 이민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강원, 황해, 경기도의 절도사를 혁파하여 감사에게 겸하게 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의 사례기를 건자의 제도의 부 절도사와 평안 중도 절도사를 혁파했는데 오직 강원도, 황해도, 경기의 절도사만 예전대로 그대로 두었으니 신등은 생각건대 강원도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며 해마다 기근이 들어서 민호가 넉넉지 못하여 쓸쓸하고 영로가 조단하며 피폐하여 감사가 순행해도 오히려 지대하여 이바지할 수 없으며 황해도는 땅이 좁고 백성이 드물어서 백성들을 옮겨 채웠어도 아직 부성하지 못하고 게다가 명나라 사신과 봉구의 사신의 내왕이 끊이지 아니하여 영로가 피폐하고 소연해서 제업의 일리들로 하여금 서로 교대하여 말을 두게까지 하였으며 경계의 제업의 조전하고 피폐함도 또한 그러하니 이것도 심히 우려할 만한 것인데 감사와 병사가 각기 아문을 설치하고 서로 잇따라 순행하니 급해단 이루 헤라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병무와 같은 것이라면 연변 요외처에 이미 영을 설치하고 영장을 두었으며 수령이 또한 모두 그 임무를 띄었으니 비록 성식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좋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경기는 안으로는 왕성에 가깝고 밖으로는 제도가 있어서 안과 더불어 밖을 제어하고 밖과 함께 안에 응하여 업무가 더욱 어렵지 않으니
청컨대 삼도의 절도사를 혁파하고 예전과 같이 감사가 겸하여 관장하게 하여 민폐를 제거하소서였는데 어서로 그 말미에 이르기를 절도사는 세조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고 더구나 서북도는 중국과 야인에 연접하여 있으므로 절도사가 없으면 더욱 불가하며 심히 나라를 굳건히 하는 도가 아니다 하였으니 정원을 책한 것이었다. 예정치록 3권 예종 1년 2월 1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도승지 권감과 좌승지 이극증이 아뢰기를 세조의 시호를 승천이라 칭하였는데 지금 태비의 존호를 광천이라 칭하니 광 한자가 승천에 비하여 더 우월합니다. 청근대 이를 고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 마침내 자승 허민 경덕 선열 명숙 휘의라고 고쳤다. 예정치록 3권 예정 1년 2월 1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금년에 자수하거나 타인에게 신고하게 하는 자는 용사라는 전지를 내리다. 팔도 관찰세계 유시하기를 경국대전 내에 도영, 유영, 부처, 안치, 춘군, 정군, 전역된 자와 사민으로 도망한 자는 차명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배하면 곧 도망하고 그 소재처에서는 적발하여 찾아내기를 꺼려하여 마침내 보증인을 받기에 이르르니 심히 법을 세운 본의가 아니다. 전라도 해남인 김유지가 여러 차례나 남을 무고한 되죄는 율에 의하여 마땅히 반주하였으나 우선 너그러운 법전에 따라 다만 변읍에 옮겨 거처하였는데 모두 다 중도에서 도망하고 이제 또 다시 남의 죄를 무고하였으니 그 간사한 꾀를 부리는 자체가 본시 남의 목숨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면하게 하고 또 공갈하고 위협하여 재물을 취해서 제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니 이를 놓아주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간사한 무리들이 심상하게 여겨서 조금도 징계됨이 없을 것이니 심히 작은 일이 아니므로 이제부터 부득이 대법으로서 단죄하여 부대시 차명에 처하였는데 만약 이 앞서 도망한 자와 보증인들이 혹시 죄를 받을까 염려에 자수하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되죄를 당하게 된다면 이는 실로 가능한 일이다. 금년을 하나에 자수해 고하는 자는 죄를 주지 아니하고 만약 혹시 고집을 부리거나 망설인다면 모두 다 대전에 따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고하는 것을 허락하여 사실에 따라 논상할 것이니 마땅히 잘 알려서 효유하라 하였다. 예정시록 3권 예정 1년 2월 18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원접사 윤자온이 사목을 아뢰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1. 이번 2월 15일 최안등이 강을 건너 이순관에 이르렀으므로 신이 예를 행한 뒤에 정동을 하처에서 만나보고 묻기를 듣자니 지난 겨울에 건주 야인이 요동의 변경을 범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러하다. 변민들도 비록 창탈당하고 죽기는 하였으나 저들 적들과 두목들도 많이 죽고 상하였다. 그래서 변장이 아래에서 정토할 것을 윤호받아 광령 총병관과 감군 태감 어사 등이 각 위의 군마를 뽑아 거느리고 요동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마침 건주의 인근에 사는 해서 달자 사민이 개원이의 조공을 바치러 왔으므로 총병관 등이 먼저 그 달자를 시켜서 건주의 야인들에게 가서 타이르게 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전과 같이 고집을 부리고 미혹하게 변경을 침범한다면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쳐부숴 죽이며 남음이 없게 할 것이고 만약에 마음을 고쳐 기순한다면 마땅히 용서하겠다고 하니 건주 삼위의 두두 야인 7명이 이 명을 듣고 와서 기순하였으므로 총병관 등이 매 위에 각 2인씩 총 6명을 북경으로 보내고 나머지 1인은 본위로 돌려보내어 여러 추장에게 기순하라는 뜻을 효유하게 하고 총병관 등은 곧 군사를 일으키기를 그만두고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지난 정해년 가을에 중국 조정에서 건주이를 정토할 때에 본국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협공해서 모조리 죽여 없앴는데 야인들이 아직도 뉘우쳐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중국을 범하니 그 죄는 주부를 면할 수 없다 하니 대답하기를 그때 본국에서 능히 사명을 받들어 정토하였으므로 중국 조정에서 가상하게 여기는 바이다 하므로 신이 인하여 묻기를 요동에서 만약 또 다시 거사하게 되면 또 우리에게 군사를 징발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군사를 징발하는 이는 황제의 신단에 달려 있는 것이고 변장이 주청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또 변장이 제 스스로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있는데 어찌 구적을 막지 못하고 도리어 징병을 청하겠는가 하였습니다.
1. 연애를 당하여 최안과 정동 등이 신과 선유사 정난종을 불러서 말하기를 오늘의 연석은 전하께서 중국 조정을 공격하는 뜻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본국이 상중에 있는데 우리들이 연애를 받기가 마음이 미안쩍다. 이후로는 노상에 쓰인 모든 연애를 정폐하라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중국 조정을 공격하시는 뜻이니 비록 상사가 있다 하더라도 얘는 패할 수 없다 하며 고명은 일국의 경사에 임해이겠는가. 연애를 베풀어 위로하는 것은 구례가 있으므로 신이 감히 마음대로 정패할 수 없다 하니 최안이 정난종에게 이르기를 전하께 회개하여 정패하라 하였고 정동은 정난종에게 이르기를 모름지기 최태감의 말을 잊지 말라 하였으므로 정난종이 대답하기를 반드시 전하께 아뢰겠다 하였습니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2월 18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태비의 존호를 올렸으니 우선 책문을 족자에 써서 올리고 옥책의 여러 가지 일과 제도의 진하는 국상의 종제를 기다려서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종제는 3년상을 마침을 말한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2월 1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결성현감 신중린이 상사의 시패 및 조목을 진술한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너의 말에 따라 선왕의 벌벌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너가 진술한 바를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일작업을 더해주겠다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2월 1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김영유가 안악군에서 잡은 흰 꿩을 바쳤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2월 1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명나라에서 지금 군사를 징발하지 않으니 비록 방수를 소홀히 하는 것은 불가하겠으나 관찰사와 절도사가 있으니 구치관을 소환한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여러 원상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교지가 윤당합니다 하였으므로 곧 구치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원접사 윤자운이 치게하기를 명나라에서 우리에게 징병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방의에 대한 모든 일은 자연 동도와 서도의 절도사에게 달려있다. 경은 그것을 지시하여 가르쳐주고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2월 2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환관 이존명이 죄를 범하여 승전환관 안중경에게 명하여 추문하게 하는 이존명이 안중경과 더불어 임금 앞에서 높은 소리로 서로 힐난하기를 나는 남에게 벼슬을 준 일도 없고 남에게 뇌물을 받은 것도 없지만 너는 있다 하며 말이 매우 불손하였으므로 명하여 이존명은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승정원의 명하여 이를 물으니 이존명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이웃 사람 이백년이 나를 그의 집으로 청하고 이르기를 어떤 중이 지난해 약재를 얻어서 바쳤고 지금은 백옥을 얻어서 바치려고 하는데 대납하여 상을 받기를 원하니 모름지기 보모에게 청해서 성사하여 달라. 전날에 어느 중이 청옥을 바치고 상을 받을 때 안중경이 그 일을 출납하며 대답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그 대납한 사람들이 안중경에게 면포 50비를 주어 이에 보답하였으니 그대도 이를 힘써달라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청이 통할 리가 만무하다 하고 마침내 이를 물이 쳤었는데 안중경도 제 말로 언병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곧 이 백련을 잡아다가 무릎 맞춤을 시키니 대답하기를 내가 이 존명이 우리 집 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청해서 술을 대접해 먹이고 묻기를 무릇 기이한 물건을 바친 자에게 상을 주는 때에 대납을 허락한 적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고 가르쳐달라고 하였고 안중경이 뇌물을 받은 일은 내가 진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의 아련이 명하여 이 존명을 도로 가두게 하였다. 보모는 왕세자를 보육하는 여자를 말한다. 예정실록 3권 예종 1년 2월 2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명하여 원접사 윤자운에게 치서하기를 경이 아련바의 명나라 사신에게 길 가는 도중에 연회를 정폐하는 일은 마땅히 대답하기를 위 연사 정난종이 두 대인의 뜻을 전하께 회개하였더니 전하께서 치유하시기를 본국에 상사가 있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고 중국 조정의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는 것은 실로 공례이니 사사로움 때문에 공적인 것을 패하는 것은 불가하며 더구나 심태감은 중국의 사람이니 두 대인이 비록 본국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곤도에 따르려 하나 어찌 얘를 패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또 말하기를 세 대인에게 입경하시는 날 전하께서 친히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실 것인데 길에서 잠시 베푸는 것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2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종친부에서 아래기를 동반 서반의 각 품가는 이미 달수를 계산하여 가자하고 또 부자 형제 숙질에게 대신 제수하는데 종친만이 오직 이를 줄 수 없으니 심히 불가합니다. 참컨대 종친도 대신 제수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2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고령군 신숙주에게 전지하기를 내일 태비의 존호를 올리되 어떤 복색을 써야 하겠는가. 경이 겸판 예조로서 이제까지 아뢰지 않았으니 옳겠는가. 마땅히 술로서 벌하겠다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내일은 곤복을 입으시는 것이 불가하니 마땅히 익선관의 흑이로서 백관을 그늘으시고 행례하소서였다. 선운을 승정원에 하사하였다. 곤복은 곤룡포를 말한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2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회환법을 악용한 이성형갑 노중청을 전국에서 샅샅이 뒤져 과제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회환법은 본래 사람을 널리 구하여 곡식을 납입하게 해서 군수를 채우고자 함인데 지금 이성형갑 노중청은 장사치가 증량하는 채단과 면주, 면포, 견사, 흑, 우각 등의 물건을 많이 받고 면포를 납입하도록 모두 허락하고는 곡식을 납입하였다 고지수로 칭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해서 호조에 입문하게 하고 그 납입한 면포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강제로 주고 그 값을 배당하여 거두어 들였으며 또 그 물건값을 충당해 드리려고 꾀하여 마음대로 의창의 곡식 200녀석을 내어서 관 노비에게 나누어 주어 장미하였으니 그 탐하기가 이를 데 없으며 위를 속이고 사리를 행함이 이처럼 극심한 데 이르렀습니다. 제 스스로 장제가 찼음을 알고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으니 더욱이 엄히 징계해야 합니다. 참건대 경외에서 샅샅이 찾아내어 체포해서 과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회환법은 초기에 평안도와 함길도의 부족한 군자미를 충당하기 위해 자원하는 사람에게 미리 미국을 납입하게 하고 뒤에 경기 충청도 등지의 조세를 징수하여 일정한 값을 붙여서 다시 환급하는 법이다. 장미는 별을 찧어 쌀로 만들면 말한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2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태비의 존호를 올리고 사령을 반포하다. 임금이 익선관의 곤룡포와 흰 백옥대의 차림으로 내정해서 예를 행하고 백관들은 길복 차림으로 선정 전에 뜰에서 행례하였는데 무도는 행하지 않았다. 태비의 존호를 올린 그 글에 이르기를 곤원이 후덕하시어 비록 이름과 말로써 다 할 수 없겠으나 자식된 자의 지정으로서 휘호를 크게 현양해야 마땅하기에 이에 구전에 조차 큰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합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자성 태비 전하께서는 성품이 온유하시고 착하시며 몸소 즐금을 행하셔서 건의와 짝하여 극 위에 서시어 희요를 이어받들어 공정하고 밝게 하시며 오직 덕을 행하심이 오위에 용비하심을 도우시어 천명을 받아 이미 굳건히 하셨으니 크나큰 휴광이 백남에 뛰어나셨습니다. 생각하내 잔약한 자질로서 대업을 외람되게 이어받으니 문모와 같은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으셨으니 감히 호천의 언어를 잊으리요. 비록 침묵하여 말을 하지 않았으나 만극하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여 여러 사람의 칭송을 체납하여 요기를 거행할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신휘는 대원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옥책을 받들어 존호를 올리기를 태비, 자승, 흠인, 경덕, 선열, 명숙, 휘일라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태비 전하께서는 밝게 아름다운 칭호에 응하시고 힘써 번성한 지복을 도우셔서 일국의 모일을 이룩하셨으니 선록을 만세에 누리실 것입니다 하였다. 예를 마치고 곧 사령을 반포하였으니 그 교지에 이르기를 내가 덕이 없고 영민하지 못한 몸으로 외람되게 영도를 개성하여 문득 신민의 위에 임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태비 전하께서 잠룡에 계실 때에 찬조하시고 경계하셔 서로 이루셔서 마침내 대업을 정하시어 지금에 이르렀으니 그 교훈이 미친 바가 아닌 것이 없다. 그리하여 만극하신恩구를 생각해야 하니 보답할 길이 없어서 성화 5년 2월 22일 친히 백류를 거느리고 태비의 존호를 올리기를 태비 자승 흠인 경덕 선열 명숙휘이 전하라고
하였다. 생각컨대 지금은 바야흐로 복중에 있으므로 감히 그 예문을 다하지 못하니 대경의 요기는 마땅히 후일을 기다려야 하겠다. 이제 마침 존승의 처음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사사의 어짐을 베풀어야 하겠다. 이날 22일 새벽 이전으로부터 모반 대역 모반 과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못살 구매하였거나 차첩으로서 그 남편을 못살하였거나 노비로서 그 주인을 못살하였거나 고독 영매로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기로 꾀한 것을 제하고 다만 도적의 주의를 범하였거나 명한 관리 이외에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모두 다 용서하여 죄를 면제하는 바이니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를 주겠다. 예전의 를 존봉하여 아름다운 칭호를 거행하였으니 이미 비상한 경사가 있었으며 관대한 언택을 베풀어 그 허물을 씻게 하였으니 마땅히 막대한 은혜를 미루어 알지어다 하였다. 곤무는 후비를 가리킨다. 건의는 임금의 의복이고 희요는 임금을 가리키며 오위는 동서남북과 중앙이다. 휴강은 훌륭한 공훈이고 문모는 욕이는 성대한 의식이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2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한승부윤 서거정이 여흥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천능할 때 대열을 매는 단부가 다만 1,000명뿐이니 이운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게 하면 두 제궁의 단부가 각각 500명씩 됩니다. 지금 도로가 매우 지리고 혹은 험주한 데가 있으니 천근대 1,000명을 더하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2,000명은 너무 많지 않는가 하였다. 도성지 공감이 아뢰기를 마땅히 500명을 더하여 3운으로 나누어 교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3권 예정 1년 2월 2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유학 이계로가 상언하기를 지금 우리 주 상전하께서는 새로 대부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의 호생지덕을 몸받으시고 선왕의 불인지정을 행하시어 병들어 파리하고 노쇠한 사람들이 그 삶을 얻었고 호라비와 거비들이 그 처소를 얻었으며 정원이 상달되지 않음이 없고 원억이 신소되지 않음이 없는데 신만이 오직 하늘 품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달치 못하였습니다. 신의 아비 이화건 지난 개년년 겨울에 형으로 인하여 좌절되어 고부군에 정력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세조대왕께서 신의 아비 의안군 훈친의 후예이고 또 나이가 연로하고 병이 든 것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특별히 용서하는 예를 두셨으니 제조지연이 하늘과 같이 망극하시어 비록 몸이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신의 아비를 사위인 역신 강순의 재산을 감추어 숨겨두었다 하여 남의 현의 종으로 붙이었으니 만약에 신의 아비가 죄인의 재산을 몰래 숨겨두었다 할 것 같으면 어찌 다만 종으로서 삼을 뿐이겠습니까? 비록 적족지주를 가한다 하더라도 감심할 바입니다. 신의 아비는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부군에서 면방되어 올라온 날로부터 곧 광주의 촌서에서 거주하여 일찍이 서울에 온 적이 없다가 세조께서 빈천하셨을 때 분상하여 서울에 와서 수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성복하고 즉시 광주의 촌서로 돌아왔으니 강순이 역적지를 꾀한 일이 발각되었을 때에도 촌서에 있었습니다. 그 재산은 처음에 이인수의 집에 숨겨두었다가 뒤에 손계온의 집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에 신의 아비는 모두 서울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알 까닭이 있겠습니까? 손계온의 말에도 장차 장인의 집에 숨겨두려고 하였으며 그 숨겨둔 물건들이 모두 다 손계온의 집에서 나왔으니 그것으로서도 신의 아비의 집에는 숨겨두지 않았음이 밝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의 아비가 몰래 숨겨두었다는 죄로서 좌제되었으니 신은 매우 마음이 아프고 민망합니다. 더구나 신의 아비는 나이가 지금 74세가 되어서 눈이 어둡고 귀가 먹었으며 허리 부분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명이 조석에 달려 있으니 신은 배수에도 이르지 못하고 중로에 운명할까 두렵습니다. 유첨은 난신 유계량의 숙부이고 그 죄가 유배에 해당하였는데도 병으로 인하여 면죄되었으니 무릇 늙고 병든 사람에게 죄를 면해준 것이 이미 그 예가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의 아비가 늙고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신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셔서
종편을 허락하여 주시면 어찌 신 부자만의 감격이겠습니까? 의안군의 충혼도 또한 구천에서 반드시 감업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보고 승정원에 내리며 말하기를 이 계로의 봉사는 곧 자기의 일이고 구원의 본인은 아니지 않는가 하니 도승지 권감이 아뢰기를 무릇 봉사를 올리는 것은 그 겉면에 쓰기를 상전 개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들이 보지 않고 바로 아뢰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은 할 일일 것 같으면 해당 관청에 호소하고 해당 관청에서 청리하지 않으면 상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로는 상언할 일을 가지고 함부로 봉사를 올렸으니 청건대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소서니 어서로 이 계로의 글 끝에 쓰기를 의금부에 내려 주문하라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명하여 그 글을 환수하여 다시 쓰기를 군신의 의리에 있어서는 진실로 주문해야 마땅하겠으나 부자의 정리로서는 또한 가상이 여김이 옳다. 정원에게 애써는 그를 불러서 내 뜻을 잘 이루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2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예조정남 김춘경을 보내 명나라 사신에게 예절을 물었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24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봉훈군 정창성과 고령군 신숙주 상당군 한명에 인상군 홍윤성 창녕군 조성문 남양군 홍달성 좌찬성 김국관 우찬성 한계미 등을 명소하여 도선지 공간과 함께 영릉의 잡상을 신능으로 옮길 것에 대한 편부를 의논하였다.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수운하는데 폐단이 있으니 마땅히 구릉의 병처에다가 묻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병처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은 익숙한 것을 말한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24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임금은 궁온과 앵무배를 승정원에 내려주며 말하기를 경들은 모름지기 마음껏 마시고 취하라. 그리고 술을 다 마시고 나면 이 잔은 원상 한 명에게 주라 하였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24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우의정 윤사번이 노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24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회림군 이백규가 상언하기를 신은 병이 아주 심해서 죽을 날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는 자식이 이조참이 이영은의 딸과 약혼하였는데 마침 그 딸이 계모의 상을 당하여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혼인을 허락하여 주소서니 전지하기를 이것은 강상에 관계되는 대사이고 또 전례도 없으니 쫓을 수 없다 하였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24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원접사 윤자원이 치게 하기를 심태감이 신에게 말하기를 지난해 강태감이 올린 해미를 황제께서 매우 좋아하셨다. 지금 우리들이 올 때도 또 명하시기를 너희들이 본국에 가거든 수륙의 의미가 있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오도록 하라고 하셨다. 우리들이 돌아갈 때 가지고 가서 진언하려고 하니 매 물건마다 한두 개씩 정도에 지나지 않게 아무쪼록 잘 가려서 준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승정원의 명하에 제도 관찰사와 질도사에게 치사하기를 지금 명나라 사신들이 진언한 물선을 이 동봉한 물명의 수를 잘 살펴보고 시기에 미쳐서 정성껏 판비하여 갖추는 대로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해미는 해물이고 이미는 별미를 말한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24일 기온 일곱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난신 신정부의 서울 삼천질 신석목을 양산군에 안치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2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원상 신숙주에게 전지하기를 명나라 사신이 오면 봉군 호패를 차야 오른가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옛날 제후의 신하로서 봉군된 자가 있으니 맹상과 춘신 같은 이가 그러하였습니다. 비록 제후라 하더라도 공이 있는 신하라면 봉군하는 것은 참남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를 듣는다 해도 참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 차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예정시록 3건 예정 1년 2월 2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진서대장군 구치관이 고부사 등을 영내하던 인마의 죽은 수를 핵실하여 아뢰는 임금이 신숙주에게 묻기를 군사 말이 죽은 것이 심히 많으니 취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마땅히 구치관에게 다시 유시하셔서
종사관 1인을 머물러 있게 하여 다시 물어서 아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라 곧 승정원으로 하여금 고치관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경이 아린 것을 보니 고부사의 영내군의 죽은 인마가 심히 많으므로 취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동봉한 사목을 잘 살펴보고 종사관 1인으로 하여금 다시 추획해서 아래도록 하라. 그 사목은 이러하다. 1. 호승군과 기재 말을 반드시 원적을 상고해서 각기 소재관에서 일일이 전명하여 핵실할 것. 1. 동상한 사람은 구류할 것. 1. 죽은 사람의 시체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물어서 소재읍에서 취재하게 하고 또 구례에 따라 복호하여 주고 각각 쌀콩 아우로 내석을 지급할 것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의중목사 김백경과 달리연사 이중손 오서 등도 아우로 행문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만약 그들을 잡아다가 문책하지 않으면 당도의 인심에 쾌하지 못함이 없겠는가. 그들을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문초하게 하라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김백겸의 죄는 두 사람과는 다르니 이들 두 사람만 잡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라 곧 의금부로 하여금 이중손을 평양에서 잡아오게 하고 오서를 희천에서 잡아오게 하였다.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2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지하에 1000명의 충군한 황간 김치돈을 방면하게 하였다.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25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강원도 관찰사 조건에게 치서하기를 낙산사 근처의 인가를 모두 자원하는 데 따라 한지를 수 오리 밖으로 이거시키고 그 명수와 전지의 결부의 수를 갖춰 기록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2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신숙주를 겸 춘추관 영사로 홍응을 춘추관 동지사로 오백창을 겸 오이 도청관으로 김수령을 중추부 동지사로 조익정을 사헌지평으로 조지사는 절충장군 행부사직으로 삼았다. 조지사는 사북판관 한원의 장인이다. 환원은 중궁의 아우로서 항상 금중을 출입하였는데 임금이 환에게 이르기를 이제 너의 벼슬을 더 하려고 한다 하니 한왕이 경술이 대답하기를 청컨대 신의 장인 조지산의 벼슬을 더해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너희 장인이 무슨 벼슬이냐 하니 한왕이 대답하기를 통운대부로 전에 현감이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대답하기를 품계를 올리면 응당 당상관이 될 것이니 그것은 어렵다 하고는 곧 명하의 벼슬을 더하였다. 한왕은 일찍이 임금의 앞에서 조등님 권찬 및 선장관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승부를 겨누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기는 사람은 마땅히 말로써 상을 주겠다 하고 사복에 명하여 말을 가지고 와서 명령을 기다리게 했는데 하나님 마침 이기자 그 말을 몰래 제 집으로 보내었다. 임금은 이 사실을 알고 불문에 묻혔으나 중궁이 이 사실을 듣고 그 아버지 한백륜에게 통하여 말하기를 중궁의 일은 나도 감히 성상께 번거롭게 하지 아니하고 날로 삼가고 날로 경계하는데 지금 한환이 비록 놀이에 이겼다고 하지만 다시 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을 집으로 보냈으니 이 일을 듣고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가르침과 책망을 가하셔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소서 했다. 이에 한백년이 크게 두려워하여 곧 환관에게 매 수십 대를 가하였다. 이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환관을 보내 공문을 가지고 한백년의 집에 가서 미루하게 하기를 부자간에 언정을 상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이제 마땅히 마음껏 마시고 자위하여 풀으라 하였다.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2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라 명나라 사신이 돌아갈 동안에 대소 인민들이 모두 흰옷을 착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고령군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성상의 교지가 연당합니다 하였다. 또 신숙주에게 전지하기를 오늘 야인을 접견할 때 내가 반드시 친견해야 하는가 아니해야 하는가 하니 또 술을 진화할 것 등의 일을 애노나의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들로 하여금 천안을 배울 수 있게 하시면 저들이 반드시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복종할 것이니 심히 회수하는 도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상중이심으로 비록 술을 진화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가합니다 하였다.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2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궁온과 금구 대배를 승정원에 하사하고 인하여 전지하기를 술을 마시고 파하면 이전을 본원에 간직하여 두어라 하였다.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2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승문당에 나아가 야인 이다롱계 등 6인을 인견하였는데 봉군 정장성과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명의 인상군 홍윤성, 창녕군 조승문,
하승훈, 정현조와 승지, 제장, 선정관, 겸사복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신숙주에게 명하여 이 다른계 등에게 전지하기를 너희들은 선왕께서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신 자들인데 서울에 온 지 하늘이 되도록 상중의 다사로 인하여 곧 인견하지 못하였다. 이제 모름지기 취하기만을 생각하라 하니 이 다른계 등이 대답하기를 노상에서 역마를 타고 사관에게 내도하는데 공급이 지극히 후하여 성상의 덕에 매우 감격하였습니다 하였다. 이 다른 계에게 명하여 입시한 재상들에게 수를 돌리게 하고 이어서 육인에게 단이 각각 한 벌과 홍사대, 조환구 각각 일류, 채낭 각각 11벌, 면주 각각 한 필씩을 하사하고 인정문, 남낭에서 음식을 대접해 먹이도록 명하고 그 나머지 11사람에게는 서랑에서 먹이도록 하고 또 홍사대, 조환구 각각 일류와 채낭 각각 한 벌씩을 주었다.